이지스 전자차트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스 전자차트 보험 청구 세부 문제 해결하기로서 오늘은 보험 환자 청구 집계에서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동영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고, 보호 환자는 아마 이게 있을 건데요. 보험 환자는 아마 제가 만든 동영상이 옛날 동영상이라서 좀 깨끗하게, 그리고 최신의 어떤 그 세부 내역들을 좀 자세히 설명하고자 새로 동영상을 만들었고요. 보험 청구 집계 후에 이 오류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지를 한번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청구하시기 전에 이 오류 문제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우선 이 화면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우선 집계가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이 보험 청구 내역 집계창을 보시면 이 위에 뜬 것은 이제 집계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20년 4월, 5월 달에 청구하기 위해서 4월 달에 전달에 진료했던 내역들을 다 집계한 사항입니다. 보시면 의료보호, 건강보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 창에서는. 참고로 이 구분은 이렇게 연원일을 바꾸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창은 이 내역의 세부 내역입니다. 즉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보험 청구건 1406건에 대한 리스트고요. 요거는 청구 번호 혹은 환자 번호 혹은 환자명 이렇게 리스트가 나와 있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뭐 오늘 설명할 내용은 아니지만 집계할 때 오류 체크 항목 설정 창이 있고, 그 중간에는 이제 전체 의사명이 있고 의사의 어떤 상근 내역이나 진료 환자 수를 볼 수가 있고, 오늘의 가장 하이라이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오류 내역은 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조금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아웃은 환자 리스트 집계 내역, 그 다음에 리스트, 상근 의사명, 오류 항목 체크 설정 창 이렇게 있고요. 저희가 이제 봐둬야 될 것은 이 조회 구분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회 구분은 뭐냐면 전체 조회를 누르시면 결국 이게 청구 제외 환자와 청구 환자 플러스가 나옵니다. 리스트가. 그래서 청구 제외 환자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진료를 받지만 그달에 청구 해당 내역이 없는 환자들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사실을 청구할 내역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일일이 확인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국가검진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일반 검진 유형을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소팅은 안 되지만 일단 보시면 이 청구 제외 환자 중에서 혹시나 뭐 청구 내역이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보시면 제가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서 더블 클릭한다는 것은 이 환자의 진료 화면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됩니다. 이 기능도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면 제외 환자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청구 안 함으로 체크했던 환자들이 모두 제외 환자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청구 환자는 당연히 청구되어야 될 환자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오류 내역에서 잡힌 청구 제외 환자 조회에 뜬 것들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거는 당연히 청구를 해야 될 건이 아니니까. 다만 청구 제외 환자 중에서도 실제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잘못 잡혀 있는 경우, 그때는 해결을 해서 이 청구 환자 조회 리스트로 넘겨야겠죠. 일단은 오류라고 하면 이 청구 환자 조회에서 이 아래쪽에 뜬 거를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은 다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중에서 실제로 청구건이 아닌데도 잡혀 있는 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차트를 보면서 확인을 해야 될 거고, 먼저 이 항목들 보면 사용 환자 번호, 그 다음에 환자명, 검진 유형, 진료 유형, 진료일, 오류 내역, 오류 처리 방법, 이렇게 재집계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항목들 이지스에서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제목 항목들은 순서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진료일하고 진료 유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진료 유형을 클릭해서 요거를 누른 상태에서 진료일 바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게요. 그러면 원래는 진료 유형, 진료일 순서인데 이게 진료일, 진료 유형으로 바뀌죠.
그래서 화면을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래서 보험 청구 내역 집계 하시면 보시면 진료일, 진료 유형이 그대로 바뀐 상태로 잘 유지가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4월달 청구 내역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5월 1일자로 이렇게 뜨기 때문에 요 이전 화살표를 눌러서 2020년 4월달 내역으로 다시 돌릴게요. 그럼 방금 전에 요 화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테마, 이 제목 항목들 요거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렇게 소팅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오류 내역하고 오류 처리 방법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이렇게 돼 있는 게 편한 거니까. 그 다음 기능으로서는 이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를 모두 다 해결을 하세요. 건당 확인하고 재집계 하는 게 아니라, 즉 오류 내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재집계를 해서 오류 내역 재집계 체크를 한 다음에 오류 내역 재집계를 하지만, 이 부분을 일일이 하나씩 다 확인을 하고 체크하고 재집계, 또 확인하고 체크하고 재집계, 이 방법도 있지만 한 번에 재집계 하는 방법을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하나부터 해결을 하는데, 이 오류 내역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것들은 급여 처방 존재 여부를 체크하라, 또 어떤 것들은 보험증 누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개 항목들은 이거밖에 없어요. 급여 처방 존재 여부가 없다라든지 보험증 번호 누락 체크, 요 아마 두 가지, 또는 이제 상병이 존재하는데 뭐 주상병이 누락됐다.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일단 먼저 위에 있는 환자들은 급여 처방 존재 여부를 체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시면 대충 뭐가 누락된 건지 이 환자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보험 환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보험 청구 항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접수를 했든 간에 보험 환자가 아니라 검진 환자인데 이 청구 안함이 체크가 안 된 상태예요. 요거는 그냥 청구 안함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완료를 해주세요. 완료 처리해주고 확인.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보험 청구 집계 내역으로 가셔서 두 번째 항목 환자를 또 봐야겠죠. 그러면 이 환자로 가서 더블 클릭하면 바로 그날 환자로 나온다는 거 편리하죠. 됐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도 뭐가 문제일까 보면 영양제 맞았죠. 비급여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청구 항목이 아니고요. 요거는 청구 안함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요거는 미리 수정을 해 놓은 건데 이 상태였을 겁니다. 그래서 청구 안함 이런 거는 다 대부분 청구 내역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고 청구 안함으로 한 다음에 완료만 눌러 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끼셨겠지만 지금 이 외래 진료창을 좀 옮겨 놓을게요. 이 항목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있죠. 보여드렸고, 근데 이 창하고 이 창하고 왔다 갔다 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작업하고 또 이걸 눌러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신의 한 수 또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창과 요 창은 물론 이제 모니터가 좀 넓이가 넓고 고해상도라는 가정하에서 모니터의 크기가 작으면 이 기능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충분히 가로폭이 충분한 큰 뭐 모니터라고 한다면 어떤 기능을 쓰시면 좋으냐면, 여기서 이렇게 보험 청구 내역 집계 창을 왼쪽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끌고 와 보세요. 이렇게 뭐가 나타나죠. 종이가 문서 모양의 아이콘이 나타나요. 그러면 아무 데서나 이렇게 떼어주세요. 그러면 위에 보면 New Horizontal 탭 그룹이 있고 New Vertical 탭 그룹이 있죠. 화면 분할을 가로로 하느냐 세로로 하느냐 그걸 정하는 건데요. 대부분은 아마 버티칼을 추천드려요. 이게 편할 겁니다. 버티칼을 누르면 쫙 누르면
자, 어떻게 돼요? 가로 세로가. 이쪽은 진료화면, 이쪽은 청구 내역 집계화면이 두 개로 화면이 분할되죠. 요게 바로 화면 분할 기능인데, 오류 내역 집계 요거 확인할 때는 이 기능을 쓰시면 되게 편해요. 그러면 일단은 사용 후에 다시 이 화면을 합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그래서 아래쪽 환자, 여기서 보시면 윗건과 달리 눈여겨보셔야 될 게 보험증 번호 누락 체크란 게 나옵니다.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더블 클릭해서 이 화면을 환자의 화면으로 바꿀게요. 진료 화면으로. 자, 그럼 편리하죠. 바로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서 진료 내역을. 화면이 좀 작긴 하지만 이렇게 맞추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 환자의 건강보험증 번호가 누락됐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외래 접수를 강제로 일반 접수를 이제 보험으로 강제로 바꾼 경우인데, 대개 그런 경우에는 수진자 조회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보시면 일반이었다가 건강보험으로 그냥 바꾼 경우예요. 사실 자격조회를 꼭 한 다음에 건강보험으로 적용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면 저도 그냥 건강보험으로 일반으로 접수했다가 보험 청구를 하기 위해서 환자 이제 보험 진료 항목으로 바꾼 거죠. 그럼 일반 환자가 건강보험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게 접수만 하면 이렇게 건강보험증 번호가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죠. 이렇게 되면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험증 번호 누락이라고 하고, 일반으로 접수된 환자를 보험 환자로 바꿀 때는 반드시 건강보험으로 바꾼 다음에 자격조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래쪽에 증번호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보험으로 접수된 상태니까 해결 방법은 자격조회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격조회 누르시고, 자, 해결됐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건강보험을 왼쪽 마우스로 클릭해보면 이렇게 증번호가 나왔죠. 이 증번호가 붙어야 청구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증번호가 확인된 걸 보셨으면 그냥 완료만 눌러주시면 되고 저장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험증 번호 누락 체크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케이스는 없지만 뭐 주상병이 아주 그런 경우가 없는데, 주상병이 체크가 안 돼 있거나 둘 다 부상병으로 돼 있거나 상병이 누락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병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네 번째 환자입니다. 네 번째는 이제 급여 처방 존재 여부 체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이것도 청구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보험 청구, 이게 체크가 아마 안 됐을 겁니다. 여기 이제 화면이 작으면 이게 다 잘 안 보이죠. 이 부분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서 저는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 화면 이제 풀겠습니다. 이제 화면 나누는 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화면을 그 왼쪽 화면과 오른쪽으로 분할된 버티컬로 분할된 그 화면을 합칠 때는 마찬가지로 제목창 오른쪽이죠. 오른쪽 그 창에서 제목을 클릭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합치고, 이렇게 표시된 거 보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일로 들어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죠? 그럼 다시 화면이 합쳐졌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도 보면 처방은 하나도 없죠? 네. 아마 제가 뭔가 설명을 하고 청구 안 함을 체크를 안 했을 거예요. 보험으로 접수했지만 이 환자가 어떤 처치나 치료가 없을 때 사실은 청구 안 함을 체크를 하거나 일반을 바꾼 다음에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 경우 건강보험 상태에서 아무런 진찰료나 처방을 다 지운 다음에 그냥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청구 안 함을 체크를 하시고 완료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예, 됐죠?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 됩니다. 되셨고요. 자, 다시 한번 또 화면 분할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한다고 했죠? 요 청구 내역 집계를 누르고 왼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문서
이렇게 아이콘이 표시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 마우스 버튼을 릴레이즈 시켜주시면 이렇게 버티컬하고 호라이전탈이 나오죠. 버티컬을 누르시고 화면 분할된 거 이거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거를 뭐 폭을 조금 이렇게 낮추셔도 돼요. 진료창에 맞춰서 이렇게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맞춰 봅시다. 5번째 케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 환자는 이제 대장 내시경 시범 사업 대상자라서 이것도 급여 처방이 아니라 비급여로, 그래서 진료 내역이 없는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청구 안함 또는 뭐 일반 뭐 이거를 굳이 내가 보험 환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일반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일반으로 바꾸면 사실은 이게 청구 안함을 체크를 하든 안 하든 일반 환자는 기본적으로 청구 제외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으로 된 상태에서는 청구 안함, 청구함 이렇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뭐 꼭 나는 명시적으로 청구 안함을 체크를 해 놓겠다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일반 환자인 경우는 이게 체크가 필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접수하면 청구 제외 환자 조회로 넘어갑니다. 청구 제외 환자 처리가 되는 거죠. 완료시켜 놓고 6번째, 7번째 남았는데 같은 케이스예요. 우리가 6, 7번째는 모두 보험 환자, 보험증 번호 누락이니까 빨리 체크하고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 환자도 건강보험 불러보면 증번호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결한다고 했죠? 자격증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건강보험 누르고 건강보험 증번호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완료 F7 버튼이에요. 그래서 완료 처리하겠으니까 과거 진료 내역이기 때문에 이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 누르시면 되고요.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다시 분리된 창 한번 통일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청구 내역 집계 창 제목을 누르시고 왼쪽 마우스로 끌어다가 오른쪽에서 왼쪽 창으로 이동. 7번째 환자도 보험증 누락이고요. 같은 방식으로 진료 내역 확인해 주시고 청구 내역인지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건강보험 누르시고 자격조회 누르시고 증번호가 안 붙은 거 확인하셨죠? 그래서 자격조회를 한 다음에 다시 보시고 건강보험 누르고 증번호가 붙은 거 확인하신 다음에 F7 또는 완료 누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완료 처리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류 내역은 다 체크를 했어요. 자, 됐습니다. 그럼 이대로 끝나느냐? 절대로 여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뭐 심지어는 이걸 지우고 다시 집계를 다시 하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그러셔도 되죠. 찜찜하면. 근데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있는 기능이 뭐냐면 이게 왜 있냐면 이 오류 내역에 대해서만 재집계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먼저 알아두실 거는 내가 요걸 체크를 하고 오류 내역 집계를 하겠다면 한 건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는 방법이 있죠. 네, 가장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은 하나하나 체크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체크를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난 일부만 하고 싶다죠. 그냥 이렇게 건너뛰면서 누르는 방법이 있죠. 만약에 이렇게 체크를 2개를 하고 오류 내역 재집계 하면 첫 번째 거하고 6번째 거만 오류 내역 재집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7번까지 나온 마당에 아까 제가 이 재집계를 바로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다 이제 1번부터 7번까지 수정했으면 이 재집계에 이 타이틀명 요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더블 클릭 한 번에 다 체크가 되죠. 요 기능 때문에 제가 한 번에 체크하라고 한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 다 클릭한 효과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30개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30개를 다시 누른 거 쉽지가 않거든요. 재집계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지스에 모두
적용된 기능이 되는, 아까 이 타이틀명을 왼쪽 오른쪽으로 바꾸는 거나 이렇게 해서 진료일과 진료 유형의 위치를 바꾸는 기능이나, 또는 이렇게 그 체크박스가 더블 클릭했을 때 모두 체크가 되는 사항은 이런 유사한 창에서 모두 가능한 기능이니까 여기서 익혀두면 다른 메뉴의 다른 창에서 이런 화면이 있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전체 체크하는 거나 항목을 좌우로 이동하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오류 수정을 다 했으니까 1번부터 7번, 그래서 재집계를 더블 클릭하세요. 한 번에 다 체크가 됩니다. 여기서 오류 내역 재집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류를 수정하고 이거를 삭제를 하고 집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오류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오류 내역 재집계 누를게요. 그러면 청구번호 있죠? 이 청구번호 2020-04-0001 요겁니다. 외래. 그래서 7건이죠. 7건에 대해서 재집계 하겠습니까? 나옵니다. 그럼 확인 또는 엔터를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서 엔터를 누를게요.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잠깐 걸리고요. 깨끗해졌죠? 없어졌어요. 여기 보면 5, 6건이 아까 7건이 있었죠? 지금은 5, 6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 청구권에 대해서 5, 6건이 해결되면 그 다음 과정이 이제 변환으로 가는 거죠. 요걸 설명드렸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이 창에서 집계를 한 후에 보험에서 5, 6건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이 5, 6건은 하나라도 있으면 이 아래쪽에 표시가 됩니다. 즉 청구 환자 조회에서의 5, 6건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오류를 항목을 더블 클릭해서 외래 차트로 넘어가신 다음에 오류 내역을 모두 고쳐 주신 다음에 재집계를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류 내역 재집계, 그렇게 해서 0건으로 만들면 변환하기 전 단계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 5, 6건을 모두 보험이든 보호든 0으로 만든 다음에 자료 변환으로 청구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하나 중요한 건데 사실은 내가 청구를 누락된 환자들이 있다. 그래서 어디서 누락이 되나 봤더니 사실은 이 외래 접수 현황이라고 있죠. 접수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외래 접수 현황이라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차트를 만들진 않는데 가끔 보면 뭐 바쁘시다 보니까 어떤 이유로든 간에 보류 환자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접수 현황에 보시면 청구할 환자의 리스트 다 나오죠. 여기서 반드시 꼭 보류 환자가 있었으니까 환자를 매일 집계하고 보류 환자를 매일 만들지 않는 병원은 이 기능을 따로 체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근데 어떤 식으로든 내가 수납을 안 하고 이 청구 전까지 보류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외래 접수 현황에 가셔서 보류 환자 조회를 누르시고 여기 조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류 환자가 있죠. 4월 29일. 그럼 이 환자를 내가 왜 보류를 했을까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9일 날로 가셔서 이거는 뭐냐면 잘 아시겠지만 어떤 이유로든 간에 이 환자가 보류 처리가 된 겁니다. 이거는 청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료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리려고 만든 거지만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이렇게 되면 이 보류 환자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집계를 하면 이 환자는 청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자가 아예 없어야겠죠. 아예 만들지 마세요. 매일. 모든 환자는 다 이게 사실은 청구뿐만 아니라 매일 집계에서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환자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자가 한 명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걸 반드시 외래 접수 현황에서 보류 환자를 조회한 후에 완료까지 하셔서 이런 케이스가 매일매일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 진료 대기에 있는 환자가 전혀 없어야 되는데 아예 여기에 남아있는 환자가 있어서 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 보류 환자가 있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이렇게 다시 조회하면 없죠. 그래서 보류 환자 조회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청구가 안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그 오류 수정을 해주고 외래 접수하는 그 현황에서 보류 환자가 있었는지 요걸 조회를 해 주신 다음에 오류도 없고 그 다음에 보류 환자 건도 없을 때 그 다음에 이쪽 변환으로 가셔서 샘 파일로 변환 후에 청구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오늘은 보험 환자에서 오류가 있을 때 오류권 해결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진료 보류권을 확인해서 청구 전에 보류로 인해서 청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 두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보험 청구하는데 오류로 삭감되거나 또는 이제 청구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이해하시고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